예,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투 스테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 스테이지는 이제 2단계로 찾는 건데 RCNN, 패스트 RCNN, 패스트 RCNN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 세 알고리즘은 계보가 같아요. 그래서 논문을 쓴 저자가 이제 다 같은 사람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RCNN이 바로 CNN을 최초로 오브젝트 디텍션에 적용한 그런 알고리즘인데 성능은 많이 올라갔는데 MAP는 많이 올라갔는데 속도가 많이 느렸어요. 예. 그래서 속도와 성능을 또 동시에 개선한 게 Fast RCNN이고 그걸 더욱 개선한 게 Faster RCNN입니다. 예. 이 Faster RCNN은 전체 그 오브젝트 디텍션 수행 과정 전체를 모두 인공신경망으로 이제 통합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좀 의미가 있고, 요거는 이제 2020년 현재까지도 많은 분야에서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성능과 속도를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RCNN에서는 기존의 30%대에 머물러 있던 MAP를 이제 58%로 크게 개선을 시킨 건 맞지만, 속도가 한 장의 이미지를 보는데 약 49초가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지 한 장을 넣으면은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거의 뭐 50초를 기다려야지 볼 수 있는, 예, 상당히 느렸고요. 그거를 이제 2.3초 정도로 개선한 게 Fast RCNN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라졌죠. 그리고 MAP 성능도 또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70%까지 나왔고요. 네. 그리고 Fast RCNN에서는 이제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한 10배 정도 더 빨라져서 한 장 사진을 보는데 0.2초밖에 안 걸려서 1초에 5장씩 처리를 할 수가 있고, MAP 성능, 즉 파스칼 VOC에 대한 MAP 성능도 73.2%로 개선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RCNN의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투 스테이지 방법은 어, 이 공통적으로 어떤 처음에 이제 이미지에서 이 리전 프로포절, 즉 후보가 되는 영역을 추출을 하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예. 어디에 물체가 있다라는 거를 추출을 하고 그 추출된 영역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도 하고 또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즉 바운딩 박스를 더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이 투 스테이지 방법의 어떤 공통점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RCNN도 이제 그 방법을 따르고 있고요. 먼저 이미지가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후보 영역을 추출을 합니다. 근데 RCNN에서는 후보 영역을 기존의 이미지 처리 방법 중에 하나인 셀렉티브 서치 방법을 썼어요. 예. 이 셀렉티브 서치는 이제 이 픽셀 사이의 어떤 공통점이나 뭐 비슷한 유사도를 가지고 점점 그룹핑을 해 나가는 그런 이미지 처리 방법이고요. 예, 여기서 리전 프로포절 후보 영역을 한 2,000개 정도를 뽑습니다. 뭐 크고 작은 후보 영역들이 이제 2,000개가 뽑아져 나옵니다. 예, 그럼 각각의 2,000개의 그 각각의 후보 영역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걸 약간 팽창을 시켜요. 팽창을 시키고, 예, 그리고 이걸 이제 잘라냅니다. 이미지에서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서 리스케일링을 합니다. 예. 여기서는 뭐 227 곱하기 227로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만들었고요. 예, 이제 이렇게 된 이 이미지들을 서브 이미지죠. 이 서브 이미지들을 CNN을 이제 드디어 통과를 시킵니다. 예. CNN에서 이제 특징 추출을 하고 저렇게 이제 4096개의 어떤 피처 벡터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피처 벡터를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때만 해도 분류를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SVM이라고 그 기존의 머신러닝 방법인데, 예, 이걸 이용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만 구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가지 클래스로 구분하겠다. 그러면 SVM 각각 10개를 써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구분하는 SVM이 사람이냐 아니냐, 또 말을 구분하는 SVM이 말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쭉 계산을 하고 이 중에서 가장 높게 이제 어, 물체다라고 나오는 그런 SVM의 클래스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분류를 하겠죠.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피처 벡터를 가지고 또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도 동시에 수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짜 물체의 영역을 좀 더 이렇게
알아내는 거죠. 예, 이렇게 하다 보니 2000개의 그 후보 영역을 뽑는 거는 한 2초 정도 걸렸어요. 셀렉티브 서치를 이용한 게 2초가 걸렸고, 그 2000개를 각각 CNN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SVM으로 또 분류도 하고 리그레션도 하고 하는 게 한 47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49초, 한 장의 이미지가 49초가 걸리는 좀 느린 속도가 문제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SVM이 그 기존의 머신러닝 방법을 이용한 거였는데, 이 분류를 할 때 이 CNN과 SVM은 또 각각 따로 학습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기 힘들었죠. 예.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패스트 RCNN에서 개선을 합니다. 패스트 RCNN은 이제 크게 다른 게, 후보 영역을 먼저 뽑아가지고 2000개에 대해서 각각 CNN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통과를 시킵니다. 이 전체 이미지를 한 번에. 왜 이렇게 하냐면, 사실 2000개 후보 영역을 뽑다 보면은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지겠죠. 예. 그런 게 CNN에 들어가면은 중복 계산이 계속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전체 사진을 하나를 CNN을 한번 통과를 시키고, 예. 그리고 어, 마지막에 나오는 그 피처 매트릭스에서 이제 후보 영역을 대입해 가지고 풀링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순서를 좀 바꾼 거죠. 예. 그걸 다시 도표로 보시면은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셀렉티브 서치도 하고 동시에 CNN으로 한 번에 통과가 되고요. 그러면 셀렉티브 서치를 해서 뽑은 2000개의 후보 영역은 이미지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CNN의 최종 그 피처 맵에다가 적용을 해서 그 영역대로 잘라냅니다. 그 잘라낸 거를 이제 하나하나 분류를 하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하는데, 이때 또 이제 SVM을 쓴 게 아니고 이때는 소프트맥스 그 함수를 써가지고 이제 인공신경망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예측해내는 걸로 바뀌었죠. 이렇게 했더니 어, 그 47초 걸리던 그 부분이 0.3초로 줄어들었어요. 예, 엄청나게 빨라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셀렉티브 서치까지 포함해서 2.3초로 이제 떨어졌는데, 예,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셀렉티브 서치에 걸리는 2초가 이제 새로운 바틀렉이 된 거죠. 예. 기존의 50초대에서 뭐 2초는 별거 아니었지만 2.3초에서 2초를 이게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크죠. 예. 그래서 페스트 RCNN 와서는 이제 그것도 개선을 합니다. 즉 셀렉티브 서치가 너무 느리니까, 예, 셀렉티브 서치는 이제 CNN과 상관이 없고 CPU로 계산하는 그런 논리 연산인데, 예, 이거를 이제 이것도 그냥 인공신경망에서 하면 안 되냐, 예, 해서 어, 인공신경망에서 후보 영역을 추출을 하도록 그렇게 바꿉니다. 예. 그래서 리전 프로포셜 네트워크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리전 프로포셜 네트워크 플러스 패스트 RCNN이 즉 패스터 RCNN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패스터 RCNN의 작동 모습을 보자면은 어, 이제 셀렉티브 서치가 없어졌죠. 예, 대신에 CNN을 통과한 그 피처 맵을 가지고 이걸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에 집어넣어서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에서 바운딩 박스들의 후보 영역을 다 찾아냅니다. 예. 여기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도 같이 수행을 하는데, 이때는 이게 물체이냐 아니냐를 두 가지로만 구분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만 수행을 하고요. 예. 그래서 나온 후보 영역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패스트 RCNN하고 똑같이 최종 피처 맵에서 ROI 풀링을 하고, 그 풀링된 것을 가지고 이제 최종 분류를 하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속도가 완전히 이제 개선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0.2초밖에 안 걸립니다. 이제 한 장의 이미지에. 예. 이게 바로 패스트 RCNN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부터는 패스트 RCNN에 대해서 각 단계를 좀 상세히 다룰 거예요. 예, 다룰 건데, 이거는 그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구현하실 분이나 아니면 어떤 뭐 이미 코드들은 많이 공개가 돼 있는데, 공개된 코드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보겠다, 좀 분석을 해보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보시면 좋습니다. 예, 좋은데, 예, 뭐 나는 그 정도까지는 지금은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서부터 한 44페이지까지는 그냥 스킵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페스터 RCNN에서 이제 어떤 이미지가 주어지면은 이 이미지의 크기를 뭐 라지 H, 라지 W를 갖는다라고 하면 요거를 이제 CNN을 통과를 시켜요. CNN을 통과를 시켜서 피처 맵을 구하는데 여기서는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알려진 뭐 VGG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만약에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풀링을 한 4번 거치기 때문에 최종 나오는 피처 맵의 크기는 스몰 h, 스몰 w, 스몰 c가 되는데 이 스몰 h와 스몰 w는 이제 16분의 1로 각각 줄어든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c는 이제 채널 수인데 여기서 이제 VGG 넷에서 최종 피처 맵의 채널 수는 512 채널이 됩니다. VGG 16인 경우에요.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피처 맵이 이제 RPN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리전 프로포셜 네트워크이죠. RPN에서는 뭘 하냐면 그 영역이 물체인지 아닌지를 감별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뭐 여태까지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앵커라는 개념이 주어져요. 그래서 각각의 미리 정해놓은 그런 박스들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여야 이 물체 영역으로 가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리그레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앵커에 대해서 잠깐 알아야 되는데 앵커는 미리 정해진 사각형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양한 물체를 잡아내기 위해서 크기도 다양하고 종횡비, 에스펙트 레이쇼도 다양한 저런 미리 설정된 그런 크기의 앵커들을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는 크기 3개, 에스펙트 레이쇼 3개 해서 곱하기 해가지고 9개의 앵커가 각 셀에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럼 그리드 셀마다 9개가 적용이 되니까 이 전체 그리드에다가 이거를 쭉 뿌리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앵커가 분포하게 됩니다. 요 전체 크기에다가 뿌리면 총 앵커가 14,000개의 앵커가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초반에 세팅된 앵커를 각각의 앵커를 어떻게 움직여야 물체에 있는 영역으로 다가가는가를 하는 게 바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이고요. 그래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의 수식은 그 지금 화면 중간에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x하고 xp, yp, 뭐 hp, wp 요게 그 프로포절 박스의 이제 좌표들인데 이 좌표를 이제 앵커의 좌표인 xa, ya, wa, ha를 어떻게 이제 이 리그레션에 나오는 정보대로 어떻게 움직여야지 그 xp, yp가 될지 그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앵커의 좌표하고 리그레션 된 정보하고 조합이 되면은 그 이제 프로포절 박스들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14,000개의 박스들이 있을 텐데 상당히 겹치는 중복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 14,000개를 다 물체로 보내다 보면 그래서 그 중복을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하나 쓰는데 그게 이제 non maximum suppression이라고 최대값이 아닌 거는 이제 없애겠다. 이런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최종 프로포절 박스들을 이제 정해진 개수대로 뽑아냅니다. 뽑아내요. 그래서 프로포절 박스가 얻어지면 이걸 가지고 이제 ROI 풀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피처 맵에 아까 CNN에서 나온 최종 피처 맵에 이 프로포절 박스를 대입해서 그 위치에 해당되는 피처 맵들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같은 크기로 또 만들어주는데 이 뽑힌 거를 7x7 형태로 만들어줘요. 만들고 그 각각 풀링돼 온 그 피처 맵들을 이제 패스트 RCNN 기존의 패스트 RCNN 그 네트워크 헤더에 붙여가지고 그걸 통과시켜서 이제 최종적인 클래시피케이션과 그리고 바운딩 박스를 이제 또 리그레션을 한 번 더 하죠. 이제 이 바운딩 박스도 마찬가지로 어떤 델타 값으로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앵커가 아니라 아까 전에 나온 프로포절 박스를 어떻게 움직여야 물체가 되겠느냐
그런 델타 값이기 때문에 프로포절 박스의 좌표하고 이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된 정보하고 두 개를 조합을 하면은 최종 디텍션 박스가 되고요. 이것도 또 겹치는 게 많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또 NMS를 한 번 더해서 최종 디텍션 박스를 구해내면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패스터 RCNN을 이용한 오브젝트 디텍션이 완료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추론할 때, 즉 학습된 패스터 RCNN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미지를 주어졌을 때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이걸 학습을 시키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트레이닝을 할 때는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가 주어집니다. 즉 정답이 주어지죠. 그래서 원래부터 처음에 이제 세팅됐던 그런 앵커가 어떻게 움직여야 정답 박스로 어, 이렇게 갈지, 예, 그거를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할당을 시켜야 되는데 모든 앵커를 다 정답으로 보내는 건 아니고요. 앵커 중에 정답 박스랑 이미 많이 겹치고 있는 IOU가 0.7 이상인 거를 파지티브한 앵커 박스로 이제 할당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파지티브한 앵커 박스들이 정답에 다가가야 되는, 예, 그런 책임을 가진 앵커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많이 겹치지 않는 거, 0.3 이하인 거, 거의 겹치지 않는 것들은 네가티브한 앵커 박스로 이제 할당을 해요. 예, 그래서 네가티브한 것들은 정답이랑 다가갈 필요 없이 그냥 얘는 이제 물체가 아니다라고 추론을 하게끔 그렇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라벨도 주어지고요. 그리고 중간에 해당되는 거, 0.3에서 0.7에 해당되는 것들은 무시를 합니다. 예. 무시를 하는 이유는 이걸 무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주 약간의 차이로 파지티브와 네가티브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자체가 너무 센시티브해지고 그러면은 학습이 잘 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적당하게 무시하는 영역이 있다. 그래서 그 무시된 거에 대해서는 학습을 시키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파지티브로 된 할당된 앵커가 RPN을 거쳐서 요게 라벨도 이제 플러스 1이 되고, 그리고 어, 바운딩 박스도 그 타겟, 이 정해놓은 타겟 값에 같아지도록, 예, 그렇게 그 아웃풋을 내도록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펑션을 사용을 하고, 예, 그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이 이제 타겟 값과 같아지게끔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스무스 에런 로스 펑션을 사용합니다. 스무스 에러는 밑에 나온 것처럼 1차식과 2차식을 섞어서 이제 쓰게 돼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1차적으로 도출된 프로포절 박스들을 다시 한번 또 정답과 매칭을 시켜서 샘플링도 하고 타겟팅을 합니다. 이제 이 프로포절 박스가 어떻게 움직여야 다시 정답이 되겠느냐라는 타겟 값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또 각각의 프로포절 박스들이, 예, 이게 물체의 어떤 클래스에 해당되는지 또 라벨을 정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겠죠. 예, 그렇게 된 거가 이제 패스트 RCNN 헤더에서 나오는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와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결과가 이 타겟하고 라벨에 같아지게끔 또 로스를 설정을 해줘서, 예, 라벨은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그리고 타겟 값으로는 스무스 에런 펑션을 또 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4개의 로스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RPN에서 2개의 로스, 그리고 최종 패스트 RCNN 최종 헤더에서 또 2개의 로스. 예, 이래서 총 4개의 로스를 다 더해서 이 로스를 최소화시켜라 라고 학습을 하면은 이 패스트 RCNN이 이제 학습이 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추론 과정과 학습 과정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RCNN부터 패스터 RCNN까지의 어떤 추론 속도, 예, 속도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여기는 이제 속도예요. 그래서 1초에 몇 장을 처리할 수 있는지, 예, 그래서 값이 클수록 빠른 건데 RCNN은 1초에 0.02장을 추론할 수밖에 없죠. 예, 하나 하는데 50초 걸리니까. 예. 그리고 패스트에서는 하나 하는데 2초 걸렸으니까 이제 1초로 따지면 0.5장. 예, 그리고 페스터에 와서는 1초에 5장씩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속도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게 과연 리얼타임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죠. 왜냐면 우리가 흔히 촬영하는 동영상은 1초에 30장의 프레임이 지나갑니다. 예, 근데 그 중에 5장 정도밖에 디텍션을 못하니까 진정한 의미의 리얼타임은 아닐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더 빠른 방법이 없을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원 스테이지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